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분석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탑다운과 바텀업을 설명을 드려왔죠. 이전 시간에는 바텀업을 통해서 몇몇 소수의 재무지표를 가지고 기업을 손쉽게 파악하는 방법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그 방식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해서 들어가야 될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상세하게 기업을 파악하러 들어갈 때는 바로 이렇게 재무지표를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요. 즉 간편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인 분들의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접하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막 살펴보고 그걸로 끝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업 분석 전문가들이 볼 때는 주로 감사하게를 먼저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흐름표를 이렇게 전체의 흐름을 봐요. 여기 지금 나타낸 거는 가장 중요한 항목만을 요약해서 나타낸 거고요. 개별 현금흐름표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한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요약된 형태로 요약을 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잘 읽혀요. 그래서 이제 현금흐름표를 보고 거기에 관련돼서 말하자면 여기 총 영업활동 현금 부분은 운전자본이 제대로 돌아오고 회수되고 지불한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 감가상각비, 기타 사항들이 총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게 되죠. 또한 이 운전자본의 증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은 여기 영업 외 손익의 뭐 대손상각이라든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비라든가 아니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재고 자산의 내역들을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가로 해설이 다 되면 더 나갈 필요 없고 이거가 안 되면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보고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봐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주석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시는 거예요. 매출 채권 관련돼서는 안정성 파트에서 뽑아서 봅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됐을 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안 된다 그러면 추가 증빙 자료 같은 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활동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의 핵심적인 활동은 영업에서 돈 번 걸 갖다가 유형자산에 매각을 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얘기고 유형자산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설비 투자나 생산 라인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액수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즉 어떤 투자 내역을 갖고 있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설명이 잘 안 될 때는 유동자산 말고 이제 비유동자산 안에 보시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주석상에 있는 유무형 자산의 내역, 투자 자산의 내역을 통해서 유무형 자산 매각, 유무형 자산 투자, 그다음에 기타 투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재무 활동에 있어서는 이제 영업 활동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 활동을 집행하고 나면 돈이 남거나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는다면 상환을 차입금을 상환을 해야 될 거고 부족하다면 차입금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입금의 증가가 바로 차입금을 통한 조달. 이 차입금에는 은행 대출금, 회사채 발행액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뭐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 같은 거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남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타 재무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남는 금액이 바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현금 및 형성성 자산의 기말현금하고 맞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무활동도 주로 여기 부채 파트에 차입금, 회사채 부분
금융부채 관련된 부분이 주로 세부 내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거는 자본금, 납입자본금 관련된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도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유무형 자산 투자나 투자자산 투자에 대한 주석사항을 살펴보거나 차익구조 파트에서는 차입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주석사항을 세분해서 살펴보는 걸로서 더욱더 자세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을 왜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야 아니면 돈을 못 버는 회사야라고 파악할 때는 바로 총 영업활동 현금과 영업활동 현금, 운전자본 부담을 포함해서 보는 영업활동 현금을 주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그 번 돈을 갖다가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의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시설 투자를 했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냐, 상환을 했냐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좀 기업의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영업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투자 활동에 설비 투자 같은 걸 집행을 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대단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영업에서 번 돈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어서 부족 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바로 이 투자 내역에 대해서 유무형 자산 투자 내역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이 회사는 향후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업에서 번 돈과 차입 조달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그 기업의 행동들이 보이죠. 반대로 영업의 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영업에서 돈을 못 벌고 있지 않습니까? 유무형 자산 투자 못하고 매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본원적인 사업의 생산 설비를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다. 그 얘기는 영업에서 돈이 나가고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유형자산을 매각을 해서 이 차입금을 갚아 나가는 회사니까 굉장히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회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표를 보고 물론 감사 의견이 먼저입니다.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는 걸 보고 현금표를 보고 여기에 필요한 세부 내역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거에서 안 되면 주석상에 있는 세부 내역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기계적으로 나온 내용이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뭐 IR 자료라든가 뭐 공시 자료라든가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 아니면 뭐 증권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관련 파트를 파악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캐시플로우를 살펴봄에 있어서 프리캐시플로우의 규모를 좌우하는 요소들을 먼저 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사업 구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캐시플로우의 그 전망을 통해서 전망과 안정성을 파악을 하는데 바로 이런 사업의 전망의 부분은 우리가 외부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죠. 재무 자료라는 거는 과거를 얘기해 주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자료를 참조를 하고 안정성에 있어서는 과거의 이런 사업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수치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향후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캐펙스 부분과 신규 투자 부분을 요 투자 구조에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남는 것이 바로 프리캐시플로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흐름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탑다운과 바텀업. 바텀업도 바텀업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간편 방식을 써서 몇 개의 재무지표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점검에 들어갈지를 설명을 드렸고 상세하게 볼 때는 어떤 식으로까지 파악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각각의 이런 사업 구조를 보는 방법, 사업 안정성을 보는 방법, 투자 구조를 보는 방법, 차입 구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업 전망을 파악하는 방법까지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결국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종합을 할 때는 바로 도로 이 표로 다시 돌아와서 이 현금 흐름 구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프리캐시 플로우를 뽑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사업 구조를 보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탑다운과 바텀업을 통해서 하나의 접근이 아니라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바텀업 안에서도 각각의 현금 음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와 함께 주석사항까지 뽑아서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많으실 텐데 점차 이게 하나씩 풀어서 듣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종합을 할 때는 꼭 다시 이런 바텀업 방법론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